역시 이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UN 한국위원단 연락장교 웨클린 장군의 보고서, 영어로는 Report of Wakeling, Liaison Officer with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8년 6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목적은 남한의 동조자들에게 레베데프의 비망록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에게 노후를 부탁했다는 대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미 군정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면 북한에서 나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은가? 이런 질문에 김일성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라고 나옵니다. 북한에서 교육받았다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김구 선생은 김일성이 보여준 북한의 군사력에 압도당해서 전쟁이 나면 이미 승패는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내 고향 황해도에 조그만 과수원이라도 하나 마련해주면 노후를 그곳에서 보내겠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물론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간부들을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니 사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후의 대책과 관련된 모종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은 레베도프의 비명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구 선생은 실제로 48년 5월 중으로 자기가 암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비망록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철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연석회의든 재정당 사회단체 회의든 명칭에 관계없이 이 모든 것들은 소련의 스탈린이 그리고 레베데프와 스티코프가 깔아놓은 레일 위에서 그대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북한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하나 소개하는 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헌영이 남한은 이미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가 되어 있지 않는가라고 공격하자 참석자 중 한 분이 이렇게 반격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북한에 와보니, 북조선에 와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스탈린 대원수의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느냐. 남쪽에서는 단 한 군데도 미 트루만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이 없다라고 받아쳤다는 것이죠. 레베데프 소장의 비망록에는 김두봉이 자기에게 했다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식을 5월 10일까지 평양에 체류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죠. 김규식이 미 군정청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을 구금해서 미 군정청의 계획을 하나라도 어긋나게 만들자라는 그런 보관이었던 것이죠. 소련의 이와 같은 계획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소련의 전략을 이미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역시 이것을 입증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UN 한국위원단 연락장교 웨클린 장군의 보고서, 영어로는 Report of Wakeling, Liaison Officer with the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8년 6월 25일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련과 북한의 목적은 남한의 동조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부추겨서 총선을 방해하여 무력화시키고 미소 양군 철수 후 외국의 간섭을 배제한 한국인들의 정부를 수립하자는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데 있다. 북한은 방북 인사들이 감명을 받도록 평양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며 건물들을 도색하고 평양 근교의 도로들을 개보수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들였다. 방북 인사들은 국영공장 노동자들의 열의와 마을 사람들의 집, 의복, 재봉틀, 침실,
전기 조명, 깨끗한 부엌 등의 감명을 받았으며 한 공장의 라운지에서 노동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다. 남북 연석 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김일성 광장에 34만 명의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이 모였다고 평양 라디오는 자랑하였고, 그들의 선전선동 주제는 미국인의 주구들만 남한의 단독 선거를 지지한다. 남한의 단독 정부 계획을 타도하라. 남한의 단독 선거에 참여하지 말라 등이었다. 이런 것들은 남한의 반대 정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순주의자들의 상투적인 계획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지만, 김구나 김규식이 계속 이에 대해 발언을 하도록 하고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에서 본 것들에 대해 감동받았다고 말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온건파나 좌파 귀환자들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상당히 저명한 좌파 한 사람은 평양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자 일주일간 구금을 당했고, 그는 북한에 비해 남한은 천국이라 했다. 다른 사람들은 북한 공산 지도자들의 비타협적 태도는 러시아를 대신해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일관된 야망의 징표라고 생각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없는 남북 지도자들의 회동은 전체적으로는 실패이다. 명백히 남한의 선거를 파탄내기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계획의 일부일 뿐이며, 남북 지도자들의 연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과 김두봉 그리고 소련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25 동란이라는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문서에 뼈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김규식 두 분은 남쪽으로 돌아온 뒤에도 북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명의 동반자 중 다시 남쪽으로 넘어온 330명 가운데는 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물론 3월 말에 김규식 두 분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잔치에 가서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것 아니냐,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소련 공산당과 북에 의해서 이용당할 가능성 사전에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의 정치력으로 뒤집어 보려는 선의와 충정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치관은 본인들이 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결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